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10월 2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방송 시간이 1시간쯤 늦어집니다. 낙폭을 키우는 부산. 왜 안락하노? 자, 부산 지난주까지 0.02, 마이너스 0.02를 한 8주 정도 유지했었는데요. 넘들 다 플러스 갈 때 못 가고 오히려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세종시 엄청난 플러스를 보이던 이곳이 부산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어요. 눈이 확 돌아가시나요? 수도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다시 식고 있습니다. 결코 시장 분위기 좋다 볼 수 없죠. 전세에 부산 잠깐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마이너스 0.02, 썩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우상향하는 거 천지입니다. 환율 우상향입니다. 136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부담스럽죠. 10년물 국채금리 4.387%, 거의 4.4%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만 연중 고점을 새로 막 갈아치우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기함할 것은 미국은 4.954입니다. 예, 5% 돌파하고 10년물 기준 국채금리 공포스럽지만 7%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미쳤습니다. 저는 아무튼 한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6% 나오면 산다. 물론 5.5% 정도부터 분할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요 생각만 가지고 저는 2년, 3년 아마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 기회가 오면 사고 아니면 말고 혹시나 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아르헨티나 꼴이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마저도 보류. 현금 가지고 있어도 뭐 괜찮아요. 자, 코스피 지수 살벌하게 떨어졌죠. 살떨리게 떨어졌죠. 코스닥 지수 또한 살떨리게 떨어졌습니다. 주택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말했던 이 주식 시장 어떻게 됐나요? 꼬라박았습니다. 이거 한 2700선까지 갔었던가요? 2600, 2700? 한 2200까지 떨어졌다가 한 3300, 500?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거의 완전 꼬라박았다가 다시 올라가서 뭐 2700까지 갔다가 다시 이것이 다시 이 모양으로 왔어요. 이거 조금 오를 때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야, 알지? 주식시장은 주택시장의 선행지표야. 6개월 정도 앞선다고. 자, 이것이 오르니까 주택 가격도 오를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야기 해줘야죠. 자, 이제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이 하얀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한 그 문제보다, 남아있는 날들이 너무 많잖아요. 살아야 될 날도 많고. 근데 세수는 덜 거치죠. 어, 중국, 중국과의 이 무역 관계에서 그동안은 이것이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에게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던 시절을 IMF 즈음부터 시작해서 몇 년인가요? 20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나요? 30년 동안 중국은 우리한테 퍼주는 입장이었죠. 무역 관계에 있어서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게 퍼줘야 되는 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워낙 여기서 수입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나는 이런 형국으로 간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한국은행 총재님도 침체라고 했어요. 결국 나라를 또 돌리려면은 어디선가 돈을 걷어야 되겠죠. 건강보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혹시 부모님이 자산이 좀 있으시다거나 좀 이렇다. 피부양자로 등록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탈락되어 나가고 앞으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 지금은 가족 단위였다면 개인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 말인즉슨 돈 더 뜯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빨리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더 많이 뜯어가겠다. 돈은 나중에 주겠다. 그러면 우리의 노후에는 뭐가 남나요? 노후빈곤, 노후빈곤 이런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겠더라. 오늘 뉴스 제목 한 꼭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좀비처럼 일하신 부모님 연금 얼마 받는지 봤더니 월 60만 원. 이건 노후 안전판이 안 되거든요. 이 말하는 하얀 아파트, 하얀 아파트도 노후 안전판은 되지 않아요. 아마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부채가 없어야 가능할 거예요.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또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얀 아파트가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 과거에 일본도 그랬었다고 하죠. 네. 주택 가격이 5억겠다. 괜찮다. 요거 가지고 나는 대출 열심히 내 가지고 열심히 빚 갚으면서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세월 지나면 집값은 한 10억쯤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걸 다시 해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으면 내 노후는 짱짱할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했는데 왠지 이상했죠. 영이 하나 사라져 버렸죠.
영희 하나 사버려. 그러면서 이 노후에 내가 기대고 싶었던 이 주택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됐죠. 그나마 아, 그나마 80대인데 그나마도 아닙니다. 80대인데도 주택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주택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 아파트, 제 구독자분이라면 절대로 그 사시는 아파트가 하얀 아파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원하셨나요? 후원 안 하셔도 괜찮아요. 후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부담 안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부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부담 드려.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 영상을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매도 물량 5만 1000건 이상, 전세 물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3,000건, 임차인에게 점점 더 유리한 형국. 하지만 신축이나 더 선호하는 곳들은 젊은 사람들 땡볕을 내서라도 들어갑니다. 왜? 신혼부부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출가해서 분가해서 나오기 전까지 살던 집이 부모님 세대들은 점점점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점점 좋은 집에 가 살다가 갑자기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때는 새 집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낡아버린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신축에 대한 것, 뭐 이런 신혼부부 혹시라도 애라도 한 명 낳거나 하면은 대출 좋은 혜택 나오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신축이나 더 좋은 것들 일부 가격 오르고, 구축은 발길이 끊기고, 그래서 구축은 투자하지 마시라. 요건 그냥 말씀드려. 거기에다 구축에다가 고층이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하지 마시라. 저층, 구축의 저층, 재건축 투자하고 싶다. 통장에 한 5억 정도 들어 있으면은 요거 투자하셔도 뭐 무방하겠죠. 나중에 분담금 많이 내라 하거든요. 감당 못할 만큼 내라 합니다. 이 저층이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럼 고층은 안 되겠죠. 거의 안 될 겁니다, 아마. 거래량 85건. 2150건 정도의 9월의 거래량을 보일 것 같고,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LH 도움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그렇게 약간 구분해 보시면은 지난달과 한 150건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많으면 1900건, 1800건, 뭐 그냥 그맘때에 머무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띄엄띄엄 비싼 아파트들 한 개씩 거래되긴 해요. 한 개씩 나옵니다. 올 초에 분위기 달라졌을 때 이런 거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요게 한정적이더라. 오늘 6억 이상 거래된 아파트 보면은 여기까지 12건, 85건 중에서 6억 이상 12건, 1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직거래 1건. 네, 이 정도만 제외해 두고 보면요. 이런 아파트, 11억짜리 아파트를 한다. 이 국평은 아니죠. 국평이 6억 이상짜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평이 6억짜리 이렇게 케이스별로 2건, 3건, 4건, 5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6건 정도. 그러면 신축 제끼고 뭐 제끼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과거처럼 영광을 발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26%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6억 아래쪽으로도 내려와 보면 얘들이 조금 꿈틀꿈틀 거리려고 하는 애들이 간혹 있긴 해요. 가격이 신축도 아닌데 가격이 좀 조금 거의 다 신축이네요. 신축 아닌 것들 중에서 힘쓰는 것 이렇게 띄엄띄엄 막 고점 대비 뭐 80% 정도 되는 모습으로 띄엄띄엄 꿈틀꿈틀 거리긴 해요. 야, 6억 이상은 지금 어차피 거래 안 돼. 지금 노릴 때는 요거야. 하고 얘를 노려서 사요. 그럼 얘의 종착점은 어딘가요? 얘의 종착점은 가봐야 요 정도입니다. 가봐야. 요까지 가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반짝 마지막 진짜 반짝.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바뀐 줄 모르고 밤 못 잡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가격은 저 정도 좀 체크 되셨나요? 체크. 일단 많이 빠진 거 앞에 6자로 시작하는 거만 몇 개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고 고점 대비 40% 빠지는 것도 아직 있습니다. 직거래도 아니었어요. 여기 아니고 거래량 끝난 거래대금 얘 못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1년도 기준으로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급감하는 시기를 보였죠. 분위기 안 좋다. 다 안 좋다고 했지만 22년 3월, 4월, 5월
이 시기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신고가를 쓰면서 매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분위기 안 좋다고 저는 방송에서 계속 노래를 불렀고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다 전국이 다 그러한 분위기다. 뭐라카노 부산은 다르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런 형국을 갔죠. 이런 형국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꿈틀대는 것이 6억 아래에서 하는 것이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호가는 내리지만 호가 내리면은 사람들이 호가를 올릴 때는 진짜 더 올라가는 거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보는 시기가 올해 상반기, 올해 전반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호가를 내리면은 호가를 올릴 때는 보러 갔는데 호가를 내리면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요런 느낌으로 아마 좀 의욕의 눈초리로 보면서 거래는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돌파 여부를 지켜본 지가 거의 한 7개월, 8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바로 변곡점이 바로 왔죠. 거래량의 변곡점이 바로 왔습니다. 이때 뭘까? 2020년 10월 달에 거래량이 6억 이상이 1,700건입니다. 1,700건. 1,700건이던 것이 1,100건으로 떨어지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두 달 만에 몇 건으로 떨어졌나요? 여기 한 230건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식었는데도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이렇게 거래량이 팽팽 줄어들면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 잘 못 느껴요. 부산의 23년은 21년과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자주 드렸었죠. 요 차트상에서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되면 또 감당할 수 있겠나? 그때는 22년도에 참혹했던 거래량보다 사람들의 심리는 더 많이 얼어붙을지도 몰라요. 더 많이 얼어붙을지도 몰라요. 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6억 이상 요 근래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가 요 비싼 아파트의 행방이기 때문에요. 지금 거래량이 절반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10월에 거래량 중에서 절반 정도 신고되었어요. 절반 정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거래량은 300건 아래로 바로 하향 돌파한다. 요거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몇 번 같이 짚어드리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거래량이 팍 죽어버리면 마치 작년에 요 모습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탁 죽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또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가 아파트들 6억 이상 아파트들 힘을 못 쓰는데 5억짜리가 6억 같이 낄 수 있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지. 낑기고 싶어도 못 낑깁니다. 안 낑가 줍니다. 네, 나머지 뒷부분은 큰 변동은 없고요. 전세 가격 여전히 그렇게 고점 대비 요 정도 느낌이고 그 대출 많이 내면 진짜 6% 전세 자금 대출 금 다시 6% 이런 거 구경합니다. 조만간에 그런 상황 다시 오면은 좀 기마에 부리고 비싼 전세 그건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밀고 들어갔다가 대출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요. 대출이 많이 하면은 찌급합니다. 찌급해요. 음. 그래서 그전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라서요. 전세 가격도 한 번씩 띄엄띄엄 비춰드릴게요. 전세 가격은 평균 2억 2천 정도 수준. 전세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6억 이상 전세 가격 일심 못 봤거든요. 대구에는 메아리 현상이 있어서 2년 전의 현상이 메아리 치면서 요렇게 올라갔던 요런 고점 요 시기가 요때 한번 재현되거든요. 재현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빠지죠. 그 이후에 다시 빠지는 수순이 있을지언정 어차피 갱신을 하건 뭘 하건 이렇게 메아리 현상이 있는데 부산은 메아리 현상도 너무 약해요. 고가의 아파트들이 숨통이 트이기에 조금 힘든 환경. 주간 실거래 지수 오죽했으면 전국 꼴찌입니까? 마이너스 0.04. 광역시 중에서 낙폭 길이. 플러스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동네. 부산. 시청 감사합니다.